272쪽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나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의 취지라든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전강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협의의 무권대리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요. 시험에서도 아주 잘 중요하게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를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이 본인이고, 자,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병중에 있을 때 을이 아들이죠. 무권대리이죠. 아버지 서류를 위조해서 부동산 서류 위조해서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병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겠죠. 병이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 그랬을 때 본인에게는 당연히 협의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입니다. 본인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여력은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아들에게 상속시켜줄 부동산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다. 조항 130조를 읽어봅니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로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자, 추인한다면 소급 유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인의 소급 유효입니다. 소급 유효. 그러나 추인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겠다라는 추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272페이지 맨 밑에 추인의 의미, 본인에게 직접 생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러나 그런 의사표시지 본인이 추인한다라고 해서 사후에 대리권 수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3쪽에 추인권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이런 자입니다. 추인의 방법은요, 자, 의사표시니까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요건을 구비하라, 이런 얘기죠. 자, 추인이란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나옵니다.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면 이제 본인에게는 당연무효죠. 당연무효. 확정무효가 되겠습니다. 확정무효. 상대방이 나오는데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추인하겠다, 추인 거절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자가 빨리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이자에게, 아들에게 추인했다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자,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추인했을 때 아들이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이 아들에게 추인했다. 이런 어떤 효과, 대항하지 못한다. 알았다면 괜찮다. 자, 조문 133조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자, 소급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소급하여 세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그 소급표는 채권적 소급표에 불과하고 제3자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장을 넘어가서 274페이지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이 나옵니다. 자, 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최고권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권, 독촉권입니다. 독촉권, 촉구권입니다.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상당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자, 본인에게, 그죠? 본인에게 촉구하는 것이
대원칙이죠.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에게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추인인지 추인을 거절인지, 그죠? 자, 본인이 그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발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발송주의, 그죠? 발송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사표시, 추인하겠어요, 추인을 거절하겠어요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을 보호하는 거죠. 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인,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한다, 본다. 조문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인 거절로 본다. 자, 철회권이 나옵니다. 철회권. 최고권이 나와 있고, 최고권은 법률행위 당시, 자, 이자가 무권대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선하기를 불문하고 최고 정도는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철회권, 계약을 장래 무효로 없던 걸로 철회권은 법률행위 당시 무권대라는 것을 몰랐던 선의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대리권 없는 자가 134조입니다.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철회하면 추인 못하는 거죠. 자,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이죠, 악이. 악의 자는 그렇지 않다. 철회권이 없다. 선의자에 한해서 있다. 자, 이런 표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이제 추인을 거절했다. 또는 거절로 본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무효가 된 거죠. 확정.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요 을에게, 그죠? 이행해라. 아버지의 부동산을 넘기는가. 자, 이것은 병이 을에 대한 추궁이죠. 추궁. 자, 여기 이제 유명한 135조의 법조항입니다. 조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자, 요 을이 말하는 거죠. 을이 대리권을 증명한다.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못하고, 그죠? 또 본인이 추인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자,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선택이죠. 자, 상대방 병이 선택한다는 거죠. 무권대리는 을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 뭘 선택할까요?는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선택권. 자, 계약을 이행하던가,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권이라는 거. 자,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 부재. 따라서 상대방이 요거의 반대는 선이 and 무과시 될 때 이 요건이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일 때, 여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 그죠? 제한 능력자라면 이런 선택권이 또 차단당한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책임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대리권 증명 못하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을은 무권대리는 제한 능력자일 것, 제한 능력자이어야 할 것,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러한 책임 문제,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 276쪽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지나가서 무효와 취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교재를 쭉 넘어가십시오. 자, 교재 넘어가면 29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가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률행위 요건. 자, 그 법률행위를 타인이했을 때 효과가 등장하는 대리,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법률행위가 최소한의 유형적 윤곽,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 자, 그래서 당사자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목이죠. 자,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사자 존재하지 않고 목적이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자, 최소한의 유형적 윤곽이고요. 성립요건이 존재한다, 구비되어 있다는 요건 전제하에 효력요건이 나옵니다. 효력요건, 그죠? 자, 효력요건이 당사자가 권리능력을 구비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구비하고 목적이 확가적사,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 사유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효력요건을 통과하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효력요건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당사자가 권리능력이 없어요. 의사능력이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효의 반대는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행위 능력이 없어요. 취소. 자, 그죠? 사기 강박 당했어요. 취소. 이런 식으로 무효와 취소는 효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무효는 뭐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무효이고요. 취소는요, 일단은 유효로 진행하다가, 자, 무효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취소는 법이 취소권자를 정해놨고요. 자, 상대방을 정해놨습니다. 취소권의 상대방. 일단은 유효로 진행하다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소급 무효다. 이게 취소입니다. 그러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하면, 그죠? 일단 유효가 뭡니까? 계속 유효죠. 자, 계속 유효를 너무 불확정 관계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이 유통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자,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취소권을 안날로부터 취소할 수 있음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그죠? 벗어날 수 있음을 안날 3년, 법률행위 한날 10년의 유통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유효가 돼버립니다. 유효. 자,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효력 없고 방치해도 무효지만 취소는 일단은 유효이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 무효가 되고 취소권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효의 가능성이 돼버리는 유효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법률행위다. 무효와 취소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점이 무효 취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무효 취소의 구별점에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걸 무효로 하고 어떤 걸 취소로 할 거냐, 효력이 더 강한 게 무효냐? 아닙니다. 그냥 법이 정책적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효력이 강하다고 무효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의 비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다. 누구나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일단 유효로 진행하다가 취소를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취소하면 소급 무효고 취소 안 하면 유효로 진행할 거다. 제척에 걸리니까. 사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취소의 어떤 사유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무효고 이건 취소다라고 하는 구별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없다.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적법 사유타당성. 무효거든요. 자, 통정의 표시 무효죠. 자, 그런데 취소를 이제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사기나 강박당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걸 좀 구별해 놓으시면, 알아 놓으시면 어떤 건 무효고 어떤 건 취소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자,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무효 취소의 구별점,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무효를 출발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 290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효의 취소와의 비교를 좀 공부했으니까요. 자, 의의가 나오는데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으나,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효력 요건의 문제입니다. 그 효력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여 법률행위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면 처음부터라는 얘기예요. 이 당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 같은 것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무효의 종류가 291페이지에 나오는데, 무효의 종류. 자, 무효의 종류에서요, 그죠?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 상대 무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 무효, 상대 무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절대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컨대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서 갑의 아파트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도인이고요. 자, 을이 매수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매매 계약이 갑이 의사 무능력자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다.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갑과 을의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일단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가정하고요. 을이 이것을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서 병은 거래의 제3자, 당사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갑과을이 무효니까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갑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 무효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무능력 절대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고 무효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병이 의뢰 등기가 의사무능력자랑 그러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의인 경우에도 악이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요.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를 절대 무효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A가 B하고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B가 C에게 이전했다. 매도인이고 매수인인데 자, 이 매도인과 매수인 법률관계가 B의 사기나 강박 또는 A가 차고 그죠? 사기나 강박 B의 사기로 소유권 이전했고 일어났던 이 사기 또는 강박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의 문제니까요. A와 B가 통정입니다. 통정. A가 채권자가 많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채권자가 많이 있고 A가 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 집행이 들어올 듯 하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전혀 매매 의사 없이 B하고 짜고서 통정이죠. 통정 허위 표시를 했고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가 등기가 넘어오니까 C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죠? 자, 이런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C는 B의 등기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등기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A가 B에게 무효이지만 선의의 108조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통정허위 표시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선의의 자에게 효과를 주장 못하는 이것을 상대 무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자, 상대 무효, 그죠? 상대 무효. 자, 이 상대 무효는 통정 허위 표시, 특정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인데 당연 무효가 원칙이고 재판상 무효는 상법에만 있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전부 무효면 전부 무효이고요. 법률행위가 민법 137조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137조가 이제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무효인 경우에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 무효가 아니다. 이런 어떤 그런 측면의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래서 137조의 요건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는 무효를 하지만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가요 291페이지에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자, 유동적 무효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영역이죠.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무효에 가까운 거예요. 유효에 가까운 게 아닙니다. 유동적 무효는 무효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들어갑니다.
그 291쪽에서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지역에서의 토지거래,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무효죠. 그런 것처럼 추인에 따라서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유동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29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토지 거래허가제, 거래허가. 자,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를 매매합니다. A하고 B하고 토지를 매매하는데 토지 가격이 굉장히 단기 급등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토지가 너무 급등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애곡의 현상이 발생하고요. 뭔가 이게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그러한 급등을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으로 토지에 있어서 유상입니다. 유상, 무상거래, 증여 이런 게 아니라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의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무효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토지를 매도를 했고, B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하고요. 자, 토지거래 매매가 체결 시점이죠. 매매 체결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 자,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서 허가제 지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면, 허가를 받으면, 그죠? 자,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판명이 되게 되면, 그죠? 자,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는 요 시점, 요 과정, 그죠? 요 과정이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유동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동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에 근접한 것이다. 판례가 해석하기를요. 유동적으로 어떤 흐를 뿐이지, 무효니까 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계약상의 책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유효로 진행하다가 해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효니까. 원래 매도 매수인 경우에는 대금과 잔금과 등기를 동시행하자. 이것도 동시행 항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유효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개념은 등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자, 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준 자는, 받은 자는 배액을, 더블을 제공해서
해제하겠다. 자,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 이건 가능하다. 이것을 계약금 해제를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약정 해제. 약정 해제는 허용하고 있고요. 자, 그런 어떤 진행입니다. 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유동적 무효 법률 관계. 자, 29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 채권적 효력도 매매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하여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해라. 유효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행해라. 이행 청구권. 이행하라. 이행 청구권 개념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는 거. 자, 그래서 잔금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안 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해제는 가능한데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반환해라. 돌려주라. 그죠? 자, 이 계약금 반환도요. 계약금 반환도 확정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해라,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됐을 때 확정 무효로 진행하고서 가능해라. 유동무효 상태에서는 안 된다. 자, 그게 이제 또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이죠. 자,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확정 무효로 진행된 상태에서 청구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니을번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중간을 생략한 등기인데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가 배제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런 판례고.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규제 지역에서의 이러한 매매가 아무런 여력이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 협력, 허가를 받아줄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긍정합니다. 협력 의무. 이건 긍정한다는 거. 이건 협력 의무는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배했다라고 해서 해제 이런 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건 안 되고요. 협력 의무 위반에 소송을 구할 수 있다. 협력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 그게 예외적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일단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데 유동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이게 약정해제죠. 니은번에. 그게 약정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니을번에 예외적 인정되는 권리에 니을번에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를 소를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자,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 자, 법리가 이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효행위가 전환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데요. 전환의 요건은 충족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물권입니다. 물권. 전세권에 합의를 하고 전세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전세권이고요. 전세권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대차, 채권의 전세, 임대차로 전환을 인정해 주겠다. 자,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컨대 어음수표가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요식행위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만 유효인데 어음수표가 무효인 경우에 차용증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면, 그러니까 요거의 요건,
그것은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문을 읽어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자,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 이건 가상적 의욕인데요. 그때 다른 법률행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294페이지 넘어가시면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무효행위는 원래 원칙적으로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통정의 표시 같은 행위에서 추인을 인정합니다. 자, 139조인데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적용 범위라든가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추인한 때로부터입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소급표가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취소를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